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만만치 않죠. 어제 못지않게 오늘 한 35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34도입니다. 일신우일신 말로 했으니까 또 자전거를 또 땡겨봅니다. 근데 너무 더우니까 이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혼자 쫙 타니까 소낙비를 이빠이 맞으면서도 한번 타봤고 34도의 이런 폭염에도 한번 타봤고 이제 겨울에 눈 이빠이 올 때 그때 한번 또 타는 이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 천국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는 이런 시간대에 딱 타보는 것도 괜찮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건강했기 때문에 자전거를 마음껏 타는 거예요. 이 어딘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팔목이 아프고 뭐 머리가 띵하고 이러면 밖에 나가서 자전거 못 탑니다. 이 35도에 자전거 탈 생각을 못 하죠. 근데 건강하니까 나가서 그냥 냅다 한번 뿌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세상살이 살면서 왜 여자분들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이건 뭐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가 다. 사연들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어린 시절 부모 밑에서 유년기, 학생, 그 다음에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때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웁니다. 그 보고 배우는 가정교육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가요. 잘못 생각을 하면 학교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인성이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지혜는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부모로부터. 여기 자전거 타다 보면 이 부모가 똥바가지를 써야 되는데 부모가 똥바가지도 안 쓰고 다니는 애들 보면 애들도 똥바가지를 안 써요.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역시 똥바가지 안 씁니다. 그것은 지금 자전거를 탈 때는 이 헬멧을 쓰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어. 법을 우습게 보아 넘긴 부모 때문에 그 아이는 나중에 역시 법을 우습게 해. 그래 범죄자가 돼. 범 저지른 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집에 보면 이 아빠가 이 헬멧을 딱 쓰고 쬐끄만해. 내가 볼 땐 뭐 안 써도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요거 딱 쓰고 여기 또 여기 딱 쪼매고 요 무릎팍에 보호대까지 대고 그냥 요 택시 받고만 하는 놈이 코 열심히 달려. 그럴 땐 욕 안 합니다. 욕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좀 큰 새끼가 이게 부모라는 게 대가리에 그 똥바가지도 안 쓰고 그러니까 아새끼도 안 쓰고 거기를 자전거 전용도로에 타고 있어. 그럼 바로 욕 나와요. 새끼가 대가리에 똥바가지 안 쓰니까 애새끼도 똥바가지 안 쓰는구만. 딱 바로 욕. 근데 조그만 놈이 이렇게 딱 부모가 다 쓰고 이렇게 되면 아이 그 이뻐 욕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비켜갑니다. 저쪽으로 비켜가. 그 아이를 비켜가. 그래서 화이팅 해주고 갑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집안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호기심 천국이죠. 뭐 꿈을 꿉니다. 뭐 나이트 가운을 입고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뭐 은은한 무엇이기 다 꿈이에요. 그 호기심은 빠르면 6개월, 길어야 3년이에요. 대체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되면 그 호기심은 물거품처럼 핫바지 방구 새듯이 다 새버려요.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호기심이 없어져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변화,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여자들은 아이를 위해서 본능이야, 본능.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이를 위해서 다 쏟습니다. 남자는 또 밖에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니까 돈을 벌어야 돼. 똥꼬 빠지게 벌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그 사이에 틈이 생겨요. 틈이. 그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밖에서 원래 돈을 벌어와야 했기 때문에 그냥 늘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아내는 두 가지 변화를 갖고 와요. 하나는 남편이라는 존재와 하나는 아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두 개 같이 공존해야 돼. 이쪽 남편에게 부등호를 많이 주면 아이가 안 되고 아이의 부등호를 많이 주면 남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매한 입장에서 살아가는 게 세 번째 변화, 아이의 탄생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대개가 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이들을 위해서 다 선택을 해요. 대부분의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꿈꾸고 건강하고 뭔가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때 보이지 않게 틈이 생겨요. 그게 미움, 분노, 원망이에요. 그러면 서서히 우리 몸은 병들기 시작해요.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보이지 않게 아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이렇게 서서히 미움, 분노, 원망이 커집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유년기, 청소년 또 장가들 때까지 돼서 이렇게 이제 출가시킬 때까지 되면 벌써 내 나이가 얼마예요? 벌써 5, 60이 됩니다. 어느새 내 나이 60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벌써 20, 30년 동안 누적됐던 혈액순환 장애가 하나씩 둘씩 여기저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남편은 돈만 벌어온 거 그게 다 잘한 건 줄 알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아내가 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집살이, 여기에 살이는 시집 결혼한 이 남편의 집을 요 살이는 일으켜 세우다는 뜻이에요. 일으켜 세웠잖아. 아이 낳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운 거, 자손을 번식시켰잖아요. 그게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손을 번식시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웠으면 그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해야 돼. 누가? 신랑이. 근데 신랑은 그걸 잘 몰라요. 지가 가서 그냥 처자실 위해서 그냥 똥 빠지게 돈 벌어 왔다는 거, 그게 그냥 뻗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어. 돈 벌어다 줬으면 되지 뭘 또 바라는 얘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마누라는 집에서 먹고 돌았나? 아니에요. 실제 가사 노동을 보면 월 평균 300에서 500 정도의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남편 지나가서 무슨 돈 300찜 벌어온다고 그게 무슨 가우다시 하고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들이 자기는 밖에 나가서 처자식을 해서 열심히 돈 벌었다고 이 뻗대는 이 시간에 마누라는 가슴에 멍이 듭니다. 그 멍든 상처는 가시지 않고 점점 커져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건 남편들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강력한 경고야. 행정명령보다 더 강한 거예요. 고마워요. 고생했어. 당신 정말 고생했어. 라고 손 한번 잡아주고 어느 날 갑자기 꽃다발 또 작은 선물이라도, 큰 선물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무슨 뭐 맛있는 음식 내가 보니까 여기 갑시다라고. 그럼 또 마누라들은 또 그 돈이 아까워서 잘 안 가요. 그냥 손 잡고 이끌고 가세요. 가면 마누라들은 마음속으로 뿌듯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20, 30년 동안 쌓였던 가슴에 멍든 상처 그냥 한순간에 쫙 신심파스 붙이면 시원하듯이 딱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면 성장 환경에서 현재 내 부모들이 했던 것들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는 평생 학습을 통해서 지 스스로 체득해야 돼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배울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세 번째는 책을 통해서 스스로 이 책을 통해서 책 속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삶의 교훈, 삶의 지혜를 이걸
가족에게, 식구들에게, 마누라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 가진 게 없으니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못하니까 마누라는 계속 멍든 상처는 점점 커갑니다. 누르면 아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남편을, 가족도 이해해 줘야 돼요. 마누라가 남편도 내 남편이 이렇게 못하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70대 초반의 멋쟁이란 여인이 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여기저기 불편한 곳이 한두 개 아닙니다. 혈당, 혈압, 신부전, 췌장,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불안장애, 불면증, 머리가 멍하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불편한 상태예요. 그런데 홍채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병이 발생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인은 뭐예요? 유전받은 것도 아니고 살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이런 병을 치유시키는 가장 큰 원인, 답이에요. 그런데 서양 의사들은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혈압약, 당뇨약, 췌장약, 척추관 협착, 좌골신경통, 불안장애 이런 약만 잔뜩 주는 거예요. 그냥 약만 한 대박이. 그래서 미움, 분노, 원망이 40년 정도, 20, 30년 꾸준히 누적되면 다양한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이런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거 모두 버리고 내 자신의 건강을 되찾고 건강하고 아픔 없는 노년을 보내는 게 행복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어요. 진작에 버렸더라면 아픔이라도 없이 살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팔자러니 내 복이러니 라고 하고 그런 푸념을 할 수 있는 것, 지금 푸념을 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어제 죽은 사람은 이런 푸념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또 병상에 누워서 푸념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분노, 원망 빨리 버리는 것이 아픔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을 보강해주는 이런 식이요법, 생식을 통해서 보강해주고, 미웠던 마음을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라고 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디스커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돼서 건강하고 아픔 없고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해하시고 용서하고 용서 빌고 용서받고 하면서 멋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행복이고 내일의 행복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 웃으면서 합시다.